KF-21 프로젝트는 단일 전투기 개발 사업을 넘어 한국 방산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특정 기종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이 여러 산업 분야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특징을 가집니다. KF-21은 이 과정을 통해 국내 기술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기술력 성장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수백 개 기업이 참여하면서 설계와 제작, 시험 능력이 함께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전자장비와 소재, 정밀 가공 분야에서 기술 수준이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단순 하청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방산 사업이나 민간 항공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투기 개발은 고급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과 생산, 정비 분야에서 다양한 인력이 투입됩니다. KF-21 사업은 직접적인 고용뿐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간접 고용 효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증가를 넘어 전문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에서 축적된 인력은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역량 강화 역시 핵심 성과로 평가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은 향후 다른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과 검증 과정에서 얻어진 기술적 노하우는 다음 단계 개발의 기반이 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다음 단계 발전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형성된 것입니다. 부품 국산화율 향상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핵심 장비와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외부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안정적인 공급 구조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필요할 때 빠르게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전력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시에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향후 성능 개선도 보다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핵심 부품을 외부에 의존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부품 공급이 지연되거나 기술 이전 제한으로 인해 성능 개량이 어려워진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장기적인 운용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체 사업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KF-21은 국내 기술 기반을 확대하면서 이런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협력 구조가 형성되면서 기술 공유와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 산업 생태계 자체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는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F-21 프로젝트의 효과는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산업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기술과 인력, 생산 기반은 다른 분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산 산업뿐 아니라 민간 항공과 첨단 제조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기술이 축적될수록 활용 범위도 함께 넓어질 수 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상승은 실제 운용 단계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경우 공급 속도와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는 전력 가용률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외부 상황에 따라 공급이 제한될 수 있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있을 경우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 구조는 장기적인 운용 비용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참여 확대는 산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다양한 기업이 각자의 분야에서 기술을 축적하면서 전체 산업 수준이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분산된 기술 기반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여러 기업에 분산될수록 위험 요소가 줄어들고 동시에 혁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협력업체 구조가 불안정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정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공급 차질이 전체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협력업체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 품질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F21은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이런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는 기술 발전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이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력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역량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은 향후 차세대 항공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개발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항공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급 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되면서 산업 기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고용 증가를 넘어 전문 인력풀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술 인력이 축적될수록 산업 성장 속도도 함께 빨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술 자립 기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장비와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외부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KF21 프로젝트는 한국 방산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산업 구조, 인력 양성까지 연결된 변화는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 성과를 넘어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KF21 개발은 한미 동맹 구조 안에서 기술 협력과 자립이 동시에 진행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미국 장비와의 연동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를 통해 공동작전 능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운용 개념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AIM-120 암람 통합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중거리 공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무장으로 KF21에 적용되면서 기존 공군 전력과의 연계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미 운용 경험이 축적된 무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력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종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무장을 다시 익혀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기존 전술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하죠. 레이더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협력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A사 레이더는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지만 일부 핵심 기술은 엘타 시스템스와 협력해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기술 협력 환경도 고려되면서 전체 장비의 호환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개발과 국제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진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공동작전 능력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F21은 미군 전력과 함께 운용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해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데이터 공유와 통신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면서 연합 작전 환경에서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실제 작전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전력이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작전 효율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특정 국가 장비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운용 제약이 발생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술 이전 제한으로 인해 장비 개량이 어려워지거나 특정 무장 통합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구조는 장기적인 전력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KF21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자립과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핵심 장비는 국내 개발을 통해 확보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력을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운용 자율성과 연합 작전 능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F-16, F-15K과 함께 운용될 때 동일한 무장과 전술을 공유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연합 작전뿐 아니라 국내 작전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력 간 호환성이 확보될수록 작전 준비 시간이 단축되고 운용 유연성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KF-21의 발전은 한미 공동작전 능력의 확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전투기 한 기종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 전력 전체의 운용 방식이 정교해지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전력이 동일한 정보와 무장을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작전 효율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 연결 지점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장 통합은 공동작전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AIM-9과 같은 근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120 암람은 이미 연합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죠. KF-21이 이 무장들을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작전 방식의 통일성이 확보됩니다. 이는 단순한 호환성을 넘어 전술 공유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동일한 무장을 사용하는 것은 전투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단순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연동 능력도 중요한 변화인데요. 전투 기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상황 인식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KF-21은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합해 다른 전력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과 지상, 해상 전력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보가 빠르게 전달될수록 대응 속도도 함께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일부 전투기 사업에서는 연합 작전 호환성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데요. 서로 다른 장비 간 통신 규격이 맞지 않거나 데이터 공유가 제한되면서 작전 효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 별도의 통합 장비를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연합 작전 환경을 고려해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향후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동일한 기준을 기반으로 한 장비 구성이 이루어질 경우 확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전력 간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수록 작전 유연성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핵심 기술은 제한적으로 공유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성능 개선 과정에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기술 이전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지연된 경우가 보고된 바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 확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KF-21 개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 장비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협력을 활용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기술 자립과 동맹 협력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접근이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KF-21이 기존 전력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전술이 검증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운용 방식이 축적됩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전력 간 이해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즉, 단순한 장비 성능을 넘어 운용 능력까지 포함한 전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한미 동맹 안에서 기술 협력과 작전 능력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립 기반을 확대하면서도 연합 작전 능력을 유지하는 구조는 향후 전력 발전 방향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F-21 개발이 진행되면서 다음 단계 전투기 구상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전장 개념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구상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유인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무인 자산과 연계되는 형태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전투기의 역할이 단독 수행에서 지휘와 통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피탄 무인기와의 연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인 전투기가 직접 위험 지역에 진입하기보다 무인기를 앞세워 정보를 수집하고 공격을 수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인 전투기는 전체 작전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인기 운용이 확대될수록 전투기의 역할도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운용 개념도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자동화 기능을 넘어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조종사에게 최적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구조가 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 의사결정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 조종사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자 통신 기술 역시 미래 전투기 구상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논의됩니다. 통신 보안과 정보 전달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며 전장 환경에서 안정적인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교란이나 해킹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죠. 정보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전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신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기술은 이런 미래 구상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센서 융합과 데이터 처리, 장비 간 연동 능력은 차세대 전투기에서도 핵심 요소로 이어집니다. 이미 구축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 개발이 진행될 경우 개발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축적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차세대 개념을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일정 지연이나 비용 증가로 이어진 경우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동시에 적용하려다 개발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데요. 일부 사업에서는 기술 성숙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면서 실전 배치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구상은 이런 위험 요소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기존 전력과 연계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죠. 이는 안정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 성숙도를 확인하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KF-21 자체가 단계적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기본 성능을 확보하고 이후 개량을 통해 기능을 확장하는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노하우는 다음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KF-21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면서 한국 항공기술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KF-21 이후 전투기 발전 방향은 유무인 복합 운용을 중심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유인 전투기가 중심에서 작전을 조율하고 다수의 무인기가 이를 보조하는 구조가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정찰과 전자전, 공격 임무를 분담하며 전체 작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인 전투기는 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단일 기체 중심의 전투 개념에서 벗어나 여러 자산을 동시에 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피탐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탐지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와 소재 기술이 결합되면서 생존성이 향상되고 있는데요. 차세대 전투기에서는 기체 형상뿐 아니라 운용 방식까지 포함해 탐지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할 때만 통신을 사용하거나 무인기를 활용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죠. 이는 단순한 설계 기술을 넘어 전술 개념까지 포함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탐지 회피 능력과 정보 운용 능력이 동시에 결합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AI 기반 운용은 실제 전장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예측하는 기능이 적용될 경우 전투 효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모든 정보를 직접 처리하기보다 AI가 제공하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 반응 속도를 높이고 실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판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큽니다. 해외 일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는 AI와 무인기 연계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복잡성이 증가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기술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한 경우가 보고된 바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기대했던 성능이 실제 운용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기술 도입 속도와 안정성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KF-21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통합 능력과 시험 경험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죠.
각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이 유효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개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성능 향상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단계별 검증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식은 안정성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무장 운용 개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투기가 직접 모든 무장을 운용하기보다 무인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방식이 확대될 수 있는데요. 이는 위험 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투기의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격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구조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다양한 무장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임무 성격에 따라 무인기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기업 협력 구조와 기술 축적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는 기술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혁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함께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 축적이 반복될수록 다음 단계 개발 속도와 완성도도 함께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